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5월 1일 자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이 돌아왔습니다. 5월에는 가족의 달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휴일이 좀 많아서 그런지 이제 가족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족과 아무래도 이제 주말을 경마장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가족 친지들이나 내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저도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취미니까, 경마가 어떻게 보면 취미잖아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자기 돈 따고 잃어가면서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 치고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취미하고는 좀 틀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걸 또 노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내세울 만한 것은 안 되는 입장이긴 한데, 내가 뭐 적절하게만 한다면, 뭐 충분히 또 내 분수에 맞게만 한다면, 또 내가 잘 활용만 한다면, 생활의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경마 예상가가 좋습니다. 왜? 제가 경마를 좋아하니까. 공무원 생활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공무원 따분하고, 전 싫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도 했거든요. 좀 오뚜기 식품도 좀 다녔었는데, 회사 생활도 자재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는 만족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는 좀 적성에는 맞는데, 저가 또 술을 그렇게 대빵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격이 싫은 꼴을 못 봐. 그러기 때문에 남하고 어울리는 일을 좀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얍삽하고 좀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야만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전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싫으면 싫은 티 나고 좋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들이 다 나쁘다고 그래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에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마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성격상으로.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을 하라고 저도 이렇게 점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대성을 한다고. 저는 혼자 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경마가 굉장히 좋고, 지금도 힘이 들어요. UCC 이거 2시간씩 찍으려고 그러면 마탱이 갑니다. 마탱이 가는데 또 혼자 떠들잖아. 옛날엔 두 사람 같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틀리죠. 혼자 하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그냥 망고광산이지 뭐 이러. 그냥 팔짱 끼고 있다 옆에서 뭔 얘기하나 이러고 듣고 있다가, 대끼리 얘기하면 배당 얘기해주면 되고, 배당 얘기하면 난 대끼리 충마 얘기해주면 되고, 뭐 할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조미료만 넣어주고 웃기는 소리나 좀 하고 아니면 이빨 빠진 소리나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MC를 보는 게 훨씬 저는 편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건 장점은 뭐냐면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싹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저는 혼자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인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니까 졸려요. 또 이게 공기가 이렇게 딱 문 닫아놓고 하니까
이게 공기가 부족하니까 졸리고 피곤하다고 금세 한 2시간씩 앉아있으면.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한번 덤벼서 이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할 게 없거든요. 다 했거든요. VIP 경마클럽 때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복승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새로운 거 하기 전까지는 쭉 한번 잘해볼 생각이에요. 열심히 해서. 물론 경마라는 걸 매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페이스라는 건 있잖아요. 페이스라는 건 있고 뭔가 또 보여줄 거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강타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 이제 부산일보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이 조금 내려가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경주 신중한 접근만 해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UCC 시간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아주 빠른 말들이 없죠. 예, 그나마도 빠른 게 이제 2번 운하가비오인데 지구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천상 뭐 끝까지 버팅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4번 만보천하가 그나마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이찬호 기수가 구조에 이제 나오지 못하면서 정평수 기수가 의외로 구조 밥벌이를 좀 해줬죠. 지난주에도 이제 마지막 다이샨 같은 거. 이 밥벌이를 좀 해주면서 정평수 기수가 잘했는데, 이제 이찬호 기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평수 기수가 좀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번 만보천하는 총력전이 예상되고 훈련 상태도 최상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여기 외곽 게이트에 10번 후리바람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이제 공백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는 10번 후리바람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6번 별중의 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해동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용 기수가 기승을 해서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해동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1경주다. 자, 어쨌든 4번 만보천하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 특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빠른 선행마가 없죠. 빠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9번 킹라이트와 2번 천하제패. 2번 천하제패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번 편성에서 2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빼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재검대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에휴, 버틸만한 그런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 정도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시 이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3번 무적의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뭐 3번 무적의 질주라는 마필을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무적의 질주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직진전 3월 6일날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3창을 왔는데, 그 능력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이고, 지난번 경주 때는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자연스러운 하강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후창만을 골라야 되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의외의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의외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중배당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안정적인 쪽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때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무적의 질주를 가장 강하게 보고 들어가는 일요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입니다.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개상 이제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 경주예요. 6번 유난초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끝까지 버티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버 헬켓이라든지, 강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필, 8번 썬마스터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5번 헬켓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공백 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행검사를 받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을 때만 해도 5번 헬켓이 더 뛸 줄 알았어요. 더 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근간 2번의 경주, 즉 승권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뭐 못 뛴 게 아니라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다소나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 헬켓은 드러난 능력상 가장 강하게 봐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도 이 10번 미래주역 같은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보이는 인기만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외로 숨어있는 보병마 중에서 선제를 하면서 이변 연출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요제 3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중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 2경주와 일요 3경주를 묶어서 자, 오전장에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나름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배팅권의 추구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천지 성공이 당일 배당판에서도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 편성에서도 전개상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지난번 이전째 완벽하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라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이제 후착인데, 후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3번 듀얼 폭풍이라든지 6번 대불맹이라든지 7번 검령 같은 마필들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훈련으로만 보면 6번 대불맹이 가장 좋고,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7번 검령이 제일 좋고, 근간에 약간 부진하지만 이 3번 듀얼 폭풍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 세 마리 현장 상태를 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타의 자랑, 강타의 밥줄,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끝판이오로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 DC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4번 끝판이오로는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일본 워리어킹이 좋아 보입니다. 자, 지난번 공백기는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약간의 공백을 갖고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공백이 아니라 주행불안으로 인해서 재심을 받았던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좋은 재심 때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경주 때 2착에 성공할 정도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일본 워리어킹은 이번에도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한 마리를 추천을 또 한 마리를 드린다면 7번이 터치스타인데, 강타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금포 미라클이란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2번을 때려서 단통으로 12점 몇 배짜리를 12.6배인가요? 그 단통으로 맞춰드린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자, 이 7번 터치스타는 이번 편성에서 2변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삼복이든 복승이든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2번 수성 캡틴이라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는 사실상 수성 캡틴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 조금은 불안하지만 패턴적으로는 선행력의 재상승과 더불어 추임력이 소폭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또 한 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지만 경주 자체가 패턴이 불안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2번 수성 캡틴이 충마이지 절대적인 충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주는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자, 이게 4번이 플라이윙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3번보다는 저는 4번을 세게 봐요. 이 플라이윙이 조금 더 세지 않겠느냐. 종반 뚝심을 그나마 더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플라이윙을 조금 더 세게 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상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3번 매드파워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죠.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인데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견제가 심한 가운데 또 한 번 선행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승권전이긴 합니다만 상태도 좋기 때문에 3번은 뭐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3번 매드파워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2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8번 이 쇼무스트 고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정도가 2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팔리는 마필은 7번 드래곤 빌리지가 팔릴 것 같아요. 7번 드래곤 빌리지가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패턴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정점을 찍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마필의 능력을 아주 이빠이 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 이 드래곤 빌리지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가면 선행도 갈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선입전개를 펼쳐서는 2%가 부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드래곤 빌리지가 강력하게 팔리지만 요놈을 자르고 들어가는 이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7번 드래곤 빌리지가 훈련 상태도 좋고 당일 최고의 인기마로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다소나마 약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감하게 7번 드래곤 빌리지를 자르고, 자, 이번 1호 6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그런 작심 배당 노리면서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 드래곤 빌리지를 사실 자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받치기 정도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 편성은 이유 불문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7번 드래곤 빌리지는 최고 자르던가 아니면 받치기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 아주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하여튼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이제 6경주 준비행 승부처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죠. 바로 3번 인더백이란 마필입니다. 뭐 이 편성에서는 초반 선행력이면 선행력, 중반 탄력이면 탄력, 어느 쪽으로도 밀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군계 1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이제 후창인데 당일 이제 8번 이 세나 같은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필이 지난번에는 잘 뛰었을 때는 추임력을 발휘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 이전에 3착을 왔지만 그때도 겁나게 잘 뛰었던 경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폭발적인 선행력 이걸 보여주면서 또 잘 뛰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세나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마필이 들어오면 저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3번 인더백을 인정하지만 8번 세나는 다소나마 약하게 읽어주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회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회제 7경주는 일단 선두권에서는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7번 당대 챔피언, 9번 덕사모, 12번 비온 드리미티, 또 1번 럭키 스위트, 2번 더블제이 이런 마필들이 다들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누구 하나가 선행을 가더라도 아주 편하게 가기가 어렵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편성은 사실상 충마를 누구를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인 경주인데 저는 사실상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3번 이강사석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중반 탄력 측면에서 탁월하게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상대적으로 선행마들이 많은 이번 편성에선 가장 그래도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만은 오히려 3번 이강사석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뭐 당대 챔피언이나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이들 마필들이 꼬꾸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봐줄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의외로 이변 연출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가능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1호제 7경주고 그 중에서는 3번 이강사석을 가장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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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대종천입니다. 팔릴겠죠. 당연히 팔리겠죠.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행보 자체는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를 인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까지가 한계인데 너의 한계가 어디야? 계속적으로 마필을 끌어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끌어낼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12번 대종천은 충만은 아니더라도 이 편성에서 무조건 놓고 강하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충마가 누구냐인데 충마가 어렵죠. 11번 대종천이 가장 강하게 팔리려나? 아니면 뭐 10번 샘퍼파이가 팔리려나? 누가 팔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강타의 충마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피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강타의 강력한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중심에는 11번 대종천을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CC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뭐 닭 잡고 꽁 잡고 뭐 3개월을 기다렸네 6개월을 기다렸네 그런 소리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울면서까지도 그거를 배팅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틀리면 무슨 개망신이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서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자, 3번 승자한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상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대가리를 인정을 해야 되고 7번 픽스타임도 어차피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7번이 대끼리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7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좀 되는 마필인데 저는 어찌됐든 37 대끼리를 팔린다면 7을 잘라볼 생각도 있어요. 완전 대끼리 막 이렇게 2배 2.2배 뭐 2.4배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팔려버리면 7이 들어올 확률이 있죠. 있지만 여기에는 승부 의지가 더 강하게 걸리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강하게 팔린다면 자를 생각도 있고 37 막고니 그냥 어중간한 대길이라면 뭐 받치기라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7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 부산 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 일곱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조재료 기수가 내려갔고 윤태혁 기수가 내려가 있어요. 뭐 핫바지들이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왜? 아니 뭐 여기 윤태혁이보다 뭐 고참들 있나? 그렇게 고참들 없잖아. 윤태혁이가 더 고참일 거라마. 또 뭐 다 비슷비슷한 또래들 아니야.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기도 윤태혁이도 중고참인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네들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고. 여기 있으면 다 꼬마 새끼들이지. 그렇게 따지면. 에휴. 그러니까 남 무시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11번 금포스카이를 추천드릴게요. 그랑프리에 2착을 와서 좋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라 그럴까 마필 자체가 한 번 탔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여기까지 찍어 놨던 마필이야. 그러면 이 능력 자체는 그랑프리에서 버건간의 능력을 찍어 놨어. 그리고 이제 근간 중번의 경기에서 이렇게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지난번에도 또 걸음에 물꼬를 또 살짝 터놨다고. 나 이번에 더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1번 금포스카이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로 팔릴지 모르더라도 강단 측면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도 가장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다. 그래서 5번 금포스카이를 부산 일곱에선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신바입니다. 37조 마망에서 6번 골드웨이브와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1번 신바가 이 편성에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누구를 단톡으로 때릴 것이냐인데 당연히 4번 호위무사죠. 그러니까 1번, 4번 막건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끼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서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주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뻔뻔뻔뻔뻔 뻔뻔뻔뻔뻔. 요 경주는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9번 돌아온 표경선이 부러지면 모를까. 9번 돌아온 표경선이 부러질까요?
네, 딩동딩동 희망상. 노영심의 희망상.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배가 불러도 배가 안 고픈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9번 돌아온 포경선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러다가 진짜 옛날 포경선처럼 뛸까 겁나네. 엄청 잘 뜁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끌어낼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번 돌아온 평행선은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문제는 그 전에 꼬꾸라졌을 때가 안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직전에 6착으로 왔을 때나 그 전에 4착으로 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능력을 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메이가 타고서 장난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능력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메이가 타서 장난을 한 거는 장난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장난을 하지 않고 잘 탄 거는 잘 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잘 탄 걸 갖고서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탄 건 잘 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경주는 딱 3마리 갖고 승부를 하는데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1년제 10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바다질주에 문세영이를 태어났네요. 박우run이는 아름다운 동행을 타고 야,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송재철이는 또 6번 베스트가이를 딱 타고 또 3번 실버울프에는 유성환이를 딱 태워놓고 어느 게 가고 어느 게 안 가는 건지 참 아리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텐데 이게 좀 깨름칙한 구석이 있죠. 1번도 아름다운 동행도 사실상은 직전 대비 56.5를 받았는데 57.5kg를 달고도 사실상 잘 뛰었던 마필이긴 합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사실상 약간의 무리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3kg에 이번에 56.5는 1군에서의 56.5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또 한 번 무조건 우승을 차지한다? 이런 보장은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5번 동반자의 기적도 굉장히 센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5번 동반자의 가족은 선행으로 이끌어내서 안 된다? 이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찌됐든 1번 봐도 전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6번 봐도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는 1번 아름다운 동행도 바치는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고 7번 바다질주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3번 실골프도 선행 가면 돌 수가 있으니까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중에서 대가리를 누굴 놓고 때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이런 인기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이들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다질주가 제일 셉니다. 실질적인 능력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질주를 대가리로 놓고 못 때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또 조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패턴도 굉장히 좋아요. 57.5kg라는 부족을 달고 과연 이번에 진검승부했을 때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운과 또 과연 정면 승부 의지를 띄울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서 저는 아예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이들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작심 배당을 노리는 자 1호제 10경주로 삼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번 와우캣입니다. 금강경주시 1200, 1400에서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이 편성에서도 뭐 당연히 군대 일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고, 자,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의 승부서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견제는 좀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 8구 와우캣은 한 번 더 강력한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뭐 팔리기야 일부 안녕 타이거가 팔리겠지만 배당 많은 5번 임페라토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배당마예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삼복승용도 괜찮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일요경마 UCC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